네, 1교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꿈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이제 그런 시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네, 또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시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3U 중에서 꿈과 목표와 계획. 네, 거기에서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목표, 계획은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같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고, 그렇죠? 꿈이 없이 계획만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끝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꿈이 없으면, 또 계획이 없으면 그 꿈은 이루지 못하는 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네,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운데 이제 관역이 보이죠. 제 막내딸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꿈이 양궁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우리 막내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횡성에서 일부러 이사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한 학년에 반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똑같은 아이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리에서 또 산으로 강으로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게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일과였는데요. 어느 날 그 우체국에서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본인의 꿈은 양궁 선수가 되는 게 본인의 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에서 막 그 언니들이 막 그 금메달 따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활도 사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딸이 열심히 활 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 딸은 네, 양궁 선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 꿈이라면 반드시 이 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꿈이 현실로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 딸이 진짜 양궁 선수가 되고 싶었다면은 그 양궁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코치가 있는 학교로 입학을 했어야 돼요. 그 학교가 어딘지. 그랬죠? 네, 거기에서 코치의 교습을 받고 그거를 반복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땐가는 점점 빛맞던 화살이 점점 이렇게 중앙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과정이 우리 목표와 계획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어렸을 때 꿈이 다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꿈 다 이루셨나요? 아마 그 꿈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직후에서 정말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한 꿈을 위해서 이곳 다이아몬드 스쿨에 와 계십니다. 이 다이아몬드 스쿨을 통해서 이 꿈의 초심, 중심, 뒷심까지 발휘하게 해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하는 네, 그것이 이 다이아몬드 스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렇게 드림 빌딩을 한 그 꿈을 세분화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네, 이제 3U의 목표와 계획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목표에 대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고급 취미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네,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긴장감,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야말로 취미 생활인 거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활 쏘기 놀이를 했지, 네, 양궁 선수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간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목표를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배드민턴을 잘 쳤었어요. 네, 그런데 이 배드민턴을요, 어떤 분들은 나도 칠 줄 알아 이러신 분도 계시겠죠. 배드민턴 못 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배드민턴을요, 길거리에서 톡탁톡탁 치는 배드민턴 하고요, 코트에서 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는 거하고는요 정말 다른 스포츠입니다. 내가 이 배드민턴을 게임을 한 게임 뛰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겨울에도
땀에 흠뻑 젖어요. 정말 우리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운동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진짜 막 온몸에 옷이 막 다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표가 있이 운동을 하는 것과 그냥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은요, 거의 내가 평상시의 그런 능력의 200%, 300%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목표는 정말 내가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돈과 시간의 노예가 될 것이냐, 정말 어떤 면에서 죽느냐 사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어떤 내가 꿈을 가졌다면은 반드시 내가 이런 목표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네, 이제 그 목표가 내가 어떤 활동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직급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소득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목표를 내가 분명히 갖는 것부터 이제 스타트를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네, 해내는 시기가 있고 되는 시기가 있어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화를 쐈는데 우연히 쐈는데 가운데 딱 맞았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가운데 딱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네, 우리 그 농구 황제라고 하던 마이클 조던도요. 그 고등학교 때 엄청 농구 못해가지고 쿠사리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들도요. 푼대기 시절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푼대기라 하더라도 나 네트워크 초보야, 나는 직급이 네트워크 처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다이아몬드 스쿨을 통해서 또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기도 하죠. 네, 저도 직급을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낯설었어요. 네, 너무 낯설어가지고 정말 그때 제가 실수 연발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우리는 직급은 이제 비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사에서는 피비라고 하거든요. 맨날 저는 피비라고 말하고요. 이게 잘 입에 붙지가 않는 거예요. 네, 우리는 로얄 크라운인데 전사에서는 로얄 마스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용어 자체도 익숙지 않고요. 한 번은 저한테 호스트를 부탁했어요. 갑자기 준비하지 않았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교육을 듣는데 호스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호스트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애터미의 영 리더 누구를 막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 막 망신도 당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또 공인 강사로 또 직급의 레드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나 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바닥을 정말 치열하게 기는 그 순간이 누구나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야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해내는 시기입니다. 해내는 시기는 정말 절박하게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좀 우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해내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초기 3개월, 초기 6개월을 정말 치열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집에서 6시에 신도림으로 출근을 했어요. 신도림에 출근하면 한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급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배우고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그렇게 7시 반쯤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 설명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9시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나서는 뛰쳐나갔어요. 네, 뛰쳐나가서 하루에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5명도 만나고 7명도 만나고. 네, 어쩔 때는 저녁 8시가 됐는데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이제 점심에 고객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고객이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면 그냥 저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사업 설명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시에 또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이 떨어져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저는 원래 길거리 음식 같은 거 잘 안 사 먹어요. 근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내가 8시에 미팅을 하려면 집중해서 미팅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입구에 떡 같은 거 팔잖아요. 그 떡을 사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면서 떡을 먹으면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고 미팅을 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집에 밤 한 11시쯤 이제 들어갑니다. 한 10시 반 정도 미팅을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고객에게 또 약속을 해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고객에게. 그래서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오냐고. 나는 야행성이야. 나는 늦은 시간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무조건 오라고. 우리는 12시도 괜찮아. 1시도 괜찮아. 막 그러면서 11시에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1시, 2시까지. 이렇게 그야말로 정말 지금의 이런 모든 기반이 초기 3개월, 초기 6개월 안에 다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농사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농사도 이게 뿌리는 때가 있고, 그쵸? 거두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직후에서 돈이 안 된대. 그런데 2년을 했는데 돈이 안 된대요. 그런데 추천을 몇 명 했냐? 5명 했대요. 그럼 돈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농사를 짓는데 뭐 쌀을 5개 뿌리고 이렇게 하는 농부는 없잖아요. 그쵸? 몇백 개, 몇천 개 중에서 그중에 일부는 죽고, 그쵸? 그중에 또 일부는 되게 잘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씨은 그 뿌린 그 씨앗이 뭐 어떤 거는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고,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6개월 만에, 1년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거두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뭐 하는 시기예요? 해내야 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정말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누구나 아무리 성공하신 분들도 정말 그런 시기가 다 있었다는 거, 이 시기를 잘 겪어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목표가 강하면 방법은 꼭 나온다. 여러분 이 말 믿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목표가 강하면 하늘도 움직여요. 하늘도. 요즘에는 이제 현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공학 서적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표가 강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라는 안테나가 세워진 거예요. 안테나가 세워지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 잡히지 않던 것들,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인맥 또는 어떤 인적, 물적, 자원, 이런 모든 소스들이 그전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감도 있지만 또 육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발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정말 목표가 강렬할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제가 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연락 두절이에요.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 그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차 세워주세요.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세워가지고 제가 뛰쳐나가서 만나가지고 리크루팅을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막 그 승급하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 보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기회였다는 거예요. 제 파트너는 지방에 이렇게 파트너분들이 많은데 막 진주, 함양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본인에게 기회였대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줌 미팅으로 그들을 매일 미팅할 수가 있고 시스템에 합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해외에 있는 파트너, 옛날에는 내가 나갈 동안에만, 그때 내가 한 뭐 일주일 나간다든지 한 달 나가 있다든지 그때만 후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매일 줌 미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강하면 방법은 꼭 나옵니다.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이번에 제 파트너분이 승급을 하는데 기간이 다 되도록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른데 제가 꿈속에서 그 파트너하고 후원을 하면서 천비비를 꿈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데 꿈이 딱 깼어요. 깼는데 짠! 영감이 떠올라요. 영감이 떠올라갖고 제가 제 파트너한테 전화했어요. 임영애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적중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됐어요. 그쵸? 이게 다 뭐예요?
목표가 강하면 방법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꿈은 현실이 된다. 누구는 꿈이 있는데요. 그냥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꿈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꿈과 현실 사이에 거센 물결이 흐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다리, 그 다리가 바로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버드대나 예일대 이런 데서 조사한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재밌는 연구를 했잖아요. 20대에 졸업한 학생들, 그 학생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쵸? 어느 정도 지능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 40년 후에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영 딴판인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그 구호 대상자가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비교적 부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로 사는 사람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의 그 차이가 뭘까? 개인의 능력일까?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일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 아이들에게 그 전에 나갈 때 졸업 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러이러한 창업을 하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 있었던 그 아이들이 바로 성공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실컷 놀고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3%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고 해요. 나머지 97% 사람들이 가진 소득의 10배 이상을 올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 3%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글로 쓰고 시각화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이아몬드 스쿨에서 오늘 1교시 그리고 또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분명하게 그리고 시각화할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상위 3% 안에 드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분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프로는 목표를 보고 아마추어는 환경을 탓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를 이루든지 환경을 탓하든지. 어떤 사람 핑계 대는 분들은 계속 핑계만 대죠. 그런 파트너 만나면 어때요? 막 속이 터지죠. 그런 얘기 있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김건모밖에 없다. 김건모밖에. 그래서 일본의 그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그분 중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두 번째, 약했기 때문에, 병약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세 번째, 자기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것이 다 웬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핑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분은 또 몸이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어요. 너무 약골 체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날마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95세까지 장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게 최고 경영자가 돼서도 그 습관이 계속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경영의 신이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누구는 아기 때문에 직급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는 아기 때문에 직급을 해요. 여러분, 나의 자녀 때문에 직급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누구는 거절받고 나는 거절 때문에 포기해. 그런데 누구는 거절 때문에 이 직급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거절이 있다는 것은 블루오션이다. 이거는 고정관념만 깨면 다 내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렇게 프로는 이제 목표를 보고 이제 아마추어는 환경을 봅니다. 내가 직급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그런 모든 이유들이 다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 의식이 분명했기에 현재의 영광이 있다. 전 세계에서 어떤 분야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두 다 목표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뭐 내가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버드대 가 있네요? 뭐 서울대 맞네요? 이런 사람 없어요. 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나는 내 목표 서울대 뭐 언제 뭐 하버드대. 왜냐하면 만약에 하버드대 같은 데 가려면 공부만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 봉사활동도 있어야 되고 또 스포츠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겠죠. 그래서 어느 분야든 그게 스포츠든 뭐 음악이든 예술이든 공부든 사업이든지 간에 이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이 다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로얄 크라운이 되고 싶죠. 네, 우리 로얄 크라운이 되신 분은 그 전에 크라운의 목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으셨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레드 다이아몬드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블루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다이아 목표. 그다음에 그 전에는 루비였을 것이고 사파이어, 골드, 실버, 브론즈. 누구나 다 그 단계를 거쳐서 이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자 우리가 이런 거창한 그런 대단하신 분들도 다 밑에 처음부터 그 작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짊어질 짐이 없는 게 가장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청년이 진짜 외로운 그 노인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 짊어질 짐이 없는 게 가장 큰 짐이라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막 아침에 스폰서님이 막 아침에 미라클 모닝에 참석해야 된다. 뭐 또 다이아몬드 스쿨도 와라. 막 화장하고 추운데 옷 입고 올래니까 막 그리고 거절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시나요? 근데 그런 것이 만약에 없으면 행복할까요? 예를 들면 아침에 10시에 일어나도 괜찮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12시에 일어나든 2시에 일어나든 3시에 일어나든 네. 안 씻어도 돼. 안 씻어도 되고 네, 이빨도 안 닦아도 돼. 머리도 안 감아도 되고 네. 뭐 누구 만나러 안 가니까 커피값도 안 들어. 네. 차비도 필요 없어. 네. 만날 사람도 없어. 네. 이러면 네, 이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실업자? 노숙자? 제 사실은요, 제 아파트 밑에 그런 분이 계셔요. 아니, 어떨 때는요, 진짜 세수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술 드시고 알코올 중독에 쩔어갖고 술 드시고 담배 피고 담배 피러 밖에 나올 때만 만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날까봐 사실 겁나요. 나이는 우리 남편보다 훨씬 어린 분인데 세상에 더 10년, 20년 더 늙어 보여요. 얼굴이 완전히 다 쩔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항상 네, 이런 무기력함, 그죠? 우울증, 이제 그런 병에 걸리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우리 직구 비즈니스도요, 정말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가 가만히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인데 가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아, 이야기도 안 해.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만약에 1년, 2년, 네, 그냥, 네, 그런다면 얼마나 직급 사업이 힘들겠어요? 저는 차라리 바쁜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스케줄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짊어질 짐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지지 않으면 더 어려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질 거라면 내가 빨리빨리 내가 주도적으로 스케줄 만들고 내가 명단 작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짐이 더 가벼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는 목표를 즐긴다. 네, 정말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죠. 그 파스칼의 팡세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왕들이 그 사냥을 하잖아요. 아니 토끼 한 마리를 쫓으려고 왕이 기를 쓰고 쫓아간대요. 기를 쓰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네, 사슴 한 마리 잡으려고. 네, 근데 참 이상해요. 왕궁에는 토끼 고기하고 사슴 고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 왕들은 왜 이렇게 귀족들이 왜 이렇게 사슴 사냥을 할까요? 네, 그거를 잡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쁨이고 환이고, 그쵸?
쾌락이 있고 그거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목표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물론 쉬운 길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축구를 하지만 골을 넣는다고 다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노골이 더 많아. 그렇죠? 뭐 야구를 하는데 열심히 연습을 하지만 하는 대로 다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웃이 더 많이 돼요. 안타 되는 것보다. 우리가 3할 타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7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웃된 거잖아요. 3번 맞춘 거잖아요. 10번 중에. 그래도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7번 삼진 아웃을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9회 말, 그 9회 말에 그 말로 홈런 한번 터뜨려 봐요. 막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그냥 전부 다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 일이 진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져요. 내가 막 여기저기서 거절당하고 힘들고 그러다가도 오늘 아침 미라클 모닝 때 제품 체험 사례 들으셨죠? 막 당뇨로 다리가 썩어가지고 엉덩이 살을 이제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하신 이제 그런 분. 그래서 엉덩이에 근육이 없어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띠뚱거리던 그런 분들이 근육이 생기고 엉덩이 그다음에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막 그런 모습 보면 너무 기쁘죠. 그리고 진짜 내가 많이 거절을 당하다가도 내 말을 알아듣는 그 한 사람이 나오면 너무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는 이제 목표를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목표는요. 이제 어떻게 이 목표 설정을 하냐면은요. 스마트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아주 현명하게. 똑똑하게 하셔야 되죠. 이 스마트의 약자가 S가 이제 스페시픽,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제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 부자로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날씬해지면 좋겠어요. 건강해지면 좋죠. 돈이 얼마큼 필요한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표가 아니고 이 목표는 구체적으로 딱 떨어져야지 돼요. 이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거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이 그 파일럿이 비행을 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해. 저 열심히 비행만 해. 목표가 없어. 뱅글뱅글 돌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분명한 관역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행을 한다면 시속 몇 킬로로 언제까지 어디에 도달하겠다. 이게 구체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그 목표가 나는 사파이어가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500만 원, 월 500이 목표라든지 1000만 원이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기 구매를 100명을 하는 게 목표라든지 그죠? 내가 이번 주 안에 10명에게 연락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숫자로 나타난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이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 목표든 결과에 대한 목표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M은 이제 미저러블입니다. 측정 가능해야 돼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목표 어느 정도 달성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목표를 75% 달성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제가 100%를 채우겠습니다. 라든지 90%밖에 못했습니다. 또는 아니면 100%, 120%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측정이 가능하겠죠? 자, 프로들은요. 이 게임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비디오 판독을 해요. 비디오 판독을 해서 내가 잘했던 경기든 잘 못했던 경기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칠 점은 무엇인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피드백을 해보고 다시 수정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목표가 측정 가능해야지 내가 목표 달성을 못했으면 왜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피드백이 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동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피드백을 해보고 다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수정하든 아니면 내가 활동량을 하루에 4명 갖고는 안 되겠네. 5명 해야 되겠네. 하루에 50BB 가지고는 안 되겠네. 하루에 100BB 목표를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활동량을 내가 수정하든 아니면 확률을 높이든
아, 왜 누구는 2명 만나면 1명이 되는데 나는 5명 만나면 1명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네, A는요, 어그리드 오픈이에요. 내가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 스폰서, 내 파트너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목표.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해줄 스폰서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목표를 말했다가 이 목표가 달성을 못할까 봐 속으로만 생각해. 네. 서로 말을 안 해. 스폰서는 나는 5월 달에 다이아몬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내 파트너는 나는 6월 달에 루비 가야지.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되죠. 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해야지 시너지도 나고 같이 합력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스폰서님과 이렇게 계보도 상담 이런 거 하면서 스폰서님 저 6월 달에 아니면 5월 달에 루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누구를 이렇게 할 예정이고, 네, 제가 가용한 명단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명단이어야지 좋다. 그런 목표여야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는 이 동의에는요, 또 어떤 선포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스폰서에도 알리고 파트너한테도 알리고 형제 라인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피치 맨 뒤에 뭐가 있어요? 목표를 발표하는 게 있죠. 네, 목표를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스폰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후원해주고 싶은가? 여기 사장님은요, 스폰서님 저 5월 달에 반드시 루비 도달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스폰서님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한 분은요, 목표가 있긴 있는데 절대 말하지 않고 스폰서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후원하겠어요? 당연히 목표를 같이 공유한 그 파트너에게 더 전적인 후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늘 나 자신에게 먼저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목표를 세웠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정말 배수진을 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이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어그리드 오픈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은요, 리얼리스틱입니다. 나의 능력을 고려해서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 현실 가능성이에요. 현실 가능성. 어떤 분은 목표를 얘기하라고 하면은요, 그냥 무조건 로얄 크라운이야. 지난달에도 로얄 크라운이었고 작년에도 로얄 크라운이에요. 네. 그냥 무조건 로얄 크라운. 그런데 그런 분은요, 목표를 조금 세분화하시면 됩니다. 세분화하시면 차라리 내가 이번 달에 실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달성 가능한데, 너무 먼 목표는 이게 정말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 계단을 오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버를 가기 위해서 내가 파트너를 누구를 브론즈를 만들 수 있을까? 브론즈를 내가 몇 명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거를 점점 이렇게 세분화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세분화하면은 굉장히 일이 쉬워져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요, 이거를 작게 나눠보세요. 작게 나눠보면은 내가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 브론즈 한 명을 먼저 보내는 거,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T예요. T는 타임 테이블, 달성 시기가 있는 목표입니다. 스폰서님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네, 언제 가실 건데요? 언젠간 되겠죠. 네, 언젠간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네, 반드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이아몬드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이 반드시 타임 테이블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타임 테이블 역시 내가 만약에 12월에 다이얼 목표를 가졌다면은 조금 세분화하면 돼요. 내가 6월에는 루비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한 달 목표가 나오고 일주 목표가 나오고 또 하루 목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요, 이 시기를 말하는 거를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스폰서님 그렇게 말했다가 그때 못하면 어떡해요? 못하면 어떡해요? 네, 시기를 수정하면 돼요. 네, 아니 뭐 고시 공부하다가 만약에 떨어졌어. 네, 그러면 어떡해요?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고시 때 또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일주일 연기할 수도 있고, 내 목표를 한 달 연기할 수도 있고, 3달 연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다진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달성 시기가 분명한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목표는, 그런 목표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기한, 너무 그 기한을 내가 무리하게 잡았다든지 그럴 때는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표를 세분화하고 기간을 쪼개면서 얼마든지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제쯤 달성할 것인지 예상 날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은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죠. 네, 이 계획에는 명단 작성, 그리고 명단 분류, 그리고 툴 준비하기, 계획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네,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은요, 명단은 사업 구축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사업의 미천이다. 우리가 사업하려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미천이 있어야 되죠.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이 종자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고 뭐를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명단을 투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이사 갈 때 이렇게 보면은요, 옷장에 안 입는 옷이 참 많더라고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카톡에 있는 그 인맥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중에서 정말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대부분의 그 인맥을요, 쓰지를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거의 인맥의 90%, 95%는 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맥이 명단 작성으로 넘어오면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단 작성은 사업의 이제 중요한 미천이기 때문에 내 인맥을 아끼지 말고 그들을 뭐로 만들어라? 친구로 만들어라. 그러려면은 명단 작성으로 이게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내서 유형별로 분류하라. 이제 이 명단 작성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은 예단 금지. 예단 금지예요. 누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누가 이 제품을 쓸지 안 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명단 작성하는 거에 집중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명 이상 명단이 나오지 않으면 미리 판단한 경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두 줄 바이너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두 사람의 리더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자기 있는 명단을 다 지워나가고 있어. 이 사람은 리더십이 없어. 이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 이 사람은 밴댕이 소갈머리야. 막 이러면서 다 지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명단 작성에서 또 중요한 그런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 않고 많은 이런 명단을 끌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뿐 아니라 계속 명단을 추가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이 명단은 사업 미천이잖아요. 계속 미천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사실 내가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뒤에는 몇 명이 있다? 250명이 있다. 그게 무슨 법칙이에요? 조지라드의 법칙. 한 명 뒤에는 2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소개를 받는 거예요. 소개는 그냥 적절한 질문을 하면 소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동생이 있으시다고요? 동생이 뭐 하시는데요? 어디 사시는데요?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혹시 주위에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안 계세요?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안 계세요? 또 피부에 관심 있는 분 없으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없으세요? 병원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네, 우리가 다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네, 우리가 이 소개를 받으면서 명단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작성 요령 등을 스폰서와 상의한다. 네, 스폰서와 작성 요령도 상의를 하지만 작성을 하고 나서 명단을 분류할 때도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후원 요청을 할 때도 이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이제 계보도 명담 이런 게 이제는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스폰서가 알으려면은 반드시 적어야 돼요. 여기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열심히 적고 있죠? 네, 또 중요한 사자성어가 뭐예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그죠? 네, 적어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스폰서와 같이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단 작성에서 중요한 사자성어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명단은 뭐다? 사업 미천. 그리고 미리 판단하면 안 되죠? 네, 예단 금지. 또 많을수록 좋죠? 다다 익선. 네, 적어야 살죠? 적자 생존. 뭐 이 말이 사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명단 작성에서는 아주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의 시장을 파악하십시오. 먼저 내 시장을 파악하는데 가까운 곳부터 먼 곳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이제 명단 작성하라고 말을 하면 누구 생각나는 분 계세요? 그러면 미국에 내가 아는 분이 이민 가 계시대. 그분 말고 다른 분 안 계실까요? 홍콩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우즈베키스탄 언제 열리나요? 카자흐스탄 안 들어가나요? 막 이러신 분 계셔요. 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좀 우리 그 직급에 대해서 확신이 좀 덜 하신 분일수록 좀 가까운 데가 아닌 먼 데서 명단을 찾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네, 심적으로 가까운 곳, 친밀한 곳, 그리고 거리적인 곳도 이제 가까운 곳이 더 좋겠죠. 네, 근데 뭐 정말 훌륭한 분이라면은 거리가 좀 멀어도 네, 얼마든지 네, 우리가 당연히 다 이 거리가 먼 사람들도 일단은 다 넣어야 되죠. 네, 그래서 보면은 네, 가족 친척 없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계보를 보고 또 우리 모임을 보고 가족 친척에 대한 명단을 한번 다 적어보시고요. 또 고등학교 반 모임 주소록, 또 뭐 중학교 뭐 다 있겠죠? 대학교 과 모임, 졸업생 명부, 또 동아리 네, 이런 명단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면 그 과거에 직장에 있던 사람들을 이름을 한번 다 적어보는 거죠. 또 현재 직장에 계신 분들 이름, 또 주변에 또 내 이웃 다 있잖아요. 또 내가 어떤 클럽이나 조직, 또 스포츠 활동을 하면은 그곳에 있는 분들의 명단, 또 교회를 다니든 뭐 절을 다니든 거기에 있는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의 그런 명단, 또 동종 업계 모임, 또 지역별, 서울은 서울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또 직업별로도 또 쓸 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영업, 영업직, 강사.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별로 또 쓸 수도 있어요. 후코이단 나왔잖아요. 후코이단이 필요한 분이 누가 있을까? 뭐 이렇게 또 쓸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당신의 시장을 쭉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선순위. 이렇게 내가 명단은 다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내 친구 동창 명단을 다 썼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내 친구들 동창 중에서도 누구는 꿈과 목표와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예요.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 네, 비전 있는 일을 찾는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인상이 좋은 사람, 네,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딱 봐도 이런 분이 더 사업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주위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 끈기가 있고 성실한 사람,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노후 준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퇴직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리더십이 좋은 사람. 네, 이 우선순위는요, 여러분들 다 그 정도 감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작은 일에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 사업을 잘할까요? 아니면은 다 잘하다가 뭐 하나 못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고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할까요? 아무래도 네,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네, 이런 사람들 네, 이렇게 우선순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명단을
이제 쭉 우선순위를 먼저 이제 정하는 게 필요하죠. 친밀도, 마인드, 거리, 시간. 그래서 직급 사업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게 되지 않나요? 내 배우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직급을 만났을 때 제일 생각난 게 저는 우리 손주가 부산에 살아요. 네. 그런데 그 애한테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들어있는 제품을 준 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막 직급 이거 알고 화해 어플 보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네, 엄마가 준 거 쓰지 마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어떤 일은요,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보이스피싱을 사업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급 일은요, 그냥 모르는 사람 콜드 컨택부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나하고 가까운 분부터 먼저 하면 되는 거죠. 진짜 내 배우자를 리크루팅하는 거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애터미를 이제 7년 반을 했고 또 직급까지 해갖고 지금 이제 11년 네트워크를 하면서요, 딱 한 명 소개해갖고 성공하신 분 봤어요. 한 명 소개해가지고. 누군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남편. 나 한 명 소개했어. 나 한 명. 나 한 명 끌어내가지고 지금 완전히 성공자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한 명만 소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렇게 우선순위가 좀 높은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직급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만약에 막 불법 코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비싼 그 막 몇 천만 원 투자해서 남에게 막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을 한다면 뭐 내 소중한 우리 엄마나 이런 분한테 하라고 못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직급은 정말 전하면 전할수록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고 더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접근할 것.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바로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5년 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번에 우리 그 다이아몬드 가신 우리 임채상 사장님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리크루팅 했는데 안 나오셨던 분이에요. 아주 요동도 안 하시던 분이에요. 요동도 안 하셨는데 계속 2년 동안 리크루팅 하다 보니까 딱 결단하고 나와서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단 내가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너 직급 안 하면 내 명단에서 확 지워버리겠어 하고지고 막 카톡 차단해버리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누군가는 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한 사람씩 상대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놓고 한꺼번에 리크루팅 하다 보면 네, 그중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고춧가루? 네. 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이제 상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단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계속 이 명단은 내가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약속이 펑크 나면 또 명단을 가지고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또 명단 추가하고 또 명단 뒤져보고 이 명단 작성표가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저도 이 명단 작성표가 너덜너덜해요. 네. 막 뒤져보고 또 적고 막 또 찾고 막 이렇게 명단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면은 네,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나 이 목표 관리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명단 작성을 하셨다면은 네, 100명 이상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명단을 분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명단 분류는요. 보통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죠. 네, 20대 80의 법칙입니다. 보통 한 20%의 사업자 회원이 있고 80%의 소비자 회원이 있습니다. 사업자 회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업 위주로 전달을 해야 되죠. 네, 반드시 이 사업자 회원은 사업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분을 어떤 강사한테 어떻게 초대할지 이런 계획도 잡아보시고 또 스폰서님께 또 연결해 드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스폰서님께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호일러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0%의 소비자 회원. 이 소비자 회원 만나는데 스폰서님이랑 같이 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비자 회원은 그냥 소비자처럼 전달하면 됩니다.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 그쵸? 네. 그래서 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어떤 소비자 회원이 만족할 만한 게 뭘까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 친환경. 그쵸? 그 다음에 효과 좋고 가격 싸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화해 어플 보여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독성 친환경인 거 알려주고 네. 그리고 가격 비교해줘. 다른 데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제품이 얼마인데 직후분 이거 절반도 안 돼. 이렇게 보여주면은 소비자 회원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는 사업 위주, 소비자는 소비 위주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 위주로 전달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투잡을 원하시는 분, 또 비전 있는 일을 찾는 분, 리더십이 좋은 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 성공을 갈망하는 분, 주위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 꿈, 목표, 열정을 가진 분, 꼭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네, 네 이런 분들께 이제 사업 위주로 전달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자 회원 20% 중에서도 또 전업자 회원 20% 대 부업자 회원 80%, 20대 80이 또 나뉩니다. 네, 그러면 전업자 회원이라면 저는 1000BB 플러스 지금 정기 구매를 안내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업자 회원은요 무조건 1000BB 권유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스페셜 팩도 있잖아요. 그 팩에는 뷰티팩도 있고 헬스팩도 있고 직쿠퍼 팩도 있는데 그 직쿠퍼 팩 안에는 뷰티, 헬스, 생활용품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거의 주력 제품을 다 이거를 써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그중 제품 중에 그렇게 많은 제품들 중에 효과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또는 내가 효과를 본 제품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더 이 체험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가 더 쉽겠죠. 네, 또 이런 직쿠퍼 팩은 어때요? 할인도 23%나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1000BB로 시작을 하면은요, 다른 사람도 1000BB로 하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1000BB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50BB로 했다면 제가 이 1000BB 쓸 제품을 20개월 걸려갖고 쓰겠죠. 그러니까 제품을 아낄 게 아니라 시간을 아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00BB로 시작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좀 제가 사업 시작하고 바로 첫 달 만에 루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에메랄드 갔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의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러면 4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사업 시작하고 1년 후에 다이아 갔는데 그게 지금의 블루 다이아거든요. 그럼 1년 만에 블루 다이아 간 거잖아요. 내가 제품 먼저 써보고 그렇게 돼야지 전업이 되는 거지. 그냥 50BB씩만 해가지고는 그게 어느 세월에 전업으로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업자 회원에게는 1000BB 플러스 정기 구매로 안내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부업자 회원은 스타 플러스 이제 정기 구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스타와 정기 구매는 아주 막 사업자로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냥 군인에게 총 갖는 것과 그 정도였던 아주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타 플러스 스타 이상 그리고 이 정기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수당 자격을 다 갖추게 되고 대실적 무한 누적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후원 수당도 주 극점까지 당연히 갈 수 있고 글로벌에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또 뭐도 할 수 있을까요? 정기 구매하면 뭐도 받아요?
하트도 받아요. 그래서 나만 써도 그쵸? 그 쓴 것을 가지고 직후에서 또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나만 써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자 회원은 네, 스타 이상 또 정기 구매로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툴 준비하기예요. 툴. 이제 도구를 준비해야 되죠. 정말 우리가 이 도구를 선택하는 이 도구는요, 엄청 내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도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다이아몬드 스쿨 교재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비즈니스 명함, 노트북, 또 사업 자료가 들어있는 USB, 각종 자료, 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한 100평짜리 미용실 차려놓고 만약에 이 가위를 사는데 인색하다. 그러면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요, 그 미용 가위가요, 1,000만 원도 넘더라고요. 좋은 가위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에 인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내가 진짜 아까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런 꿈을 꾸신 분이라면은 저는 노트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 카탈로그 막 작년 거 가지고 있었는데 막 잘 보여주려고 보니까 막 신제품도 없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노트북은 이게 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리고 항상 내가 나갈 때 이렇게 제품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미스도 뿌려주고 CK 해모도 어때요? 그냥 딱 따가지고 먹여주고. 그죠? 네. 이왕이면 막 라파 같은 경우도 하나는 집에서 쓰고 하나는 이렇게 체험하라고 2, 3일씩 돌려주고 저는 이런 것도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참 이렇게 몇 권 갖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든지 이런 책은 이 네트워크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수월하게 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권 빌려줘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내가 다시 받을 거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또 다른 분을 만날 거야. 그럼 한 권이 더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예를 들면 뭐 국내 A사다.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직후가 A사 비교 분석 뭐 이런 강의 있죠? 그런 강의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되는 보상 플랜 이런 강의 그런 강의 너무 좋죠. 네, 이게 책 이상의 그런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네, 타사 리더를 막 영입하고 이럴 때 이런 강의 좋아요. 그 성공할 회사, 실패할 회사,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 이런 강의들 네,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네, 툴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표 작성하기입니다. 네, 이 계획표는요,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목록을 리스트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십니다.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일까? 예를 들면은 월간 계획표에 맨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토요 석세스 세미나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목요 세미나, 토요 세미나 들어가야 되죠? 또 미라클 모닝 아침조에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액티브 체인지 또 다이아몬드 스쿨 이런 거 들어가야 되죠. 네, 이거를 먼저 넣습니다. 정말 조직이 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요 이 우선순위를 헷갈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석세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가서 제품 설명하고 있어. 이거 과연 조직이 크게 늘어날까요?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고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고 만들어 놓으면 없어져요. 네, 근데 정말 깊게 내가 이 그물을 짜려면은 정말 이런 우리 우선순위, 우리 그 회사 전체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도요 회사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고 뭐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회사 시스템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스폰서가 하는 팀 시스템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빈칸에 내가 할 수 있는 1:1 미팅, 제품 체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 넣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그 계속 강사들 나오잖아요. 그 강사들에 따라서 네, 어떤 사람을 어떻게 강사랑 연결할까?
또 내 스폰서님의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과 또 내가 정말 초대할 분들과 어떻게 매칭을 시킬까,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명단 작성표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약속 펑크라면은 거기다가 치밀하게 밀도 있게 채워 넣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교시 꿈에서 시작을 해서 2교시 목표, 계획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그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1만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6시간씩 5년이면 1만 시간이에요. 어때야지 성공을 하냐면요. 그게 내가 의식적인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선명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내가 실행하면서 다시 피드백해보고 수정하고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연속되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목표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목표 세우시고요. 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꿈꿨던 생생한 꿈, 꼭 이루어야 될 간절한 꿈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